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이슈 4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처음으로 또 투자해놓을 시간에서 만나 뵙게 되는데 앞으로 투자해놓을 시간에서 많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또 좋은 이야기들, 좋은 종목들 많이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다뤄볼 이슈 4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전장 전강 후약 장세가 나타나더니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코스피 지수도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도체주 담아봐야 될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워낙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2차 전지 지금부터 좀 담아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제약 바이오, 2차 전지의 수급이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갔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도 공략 가능한지 이야기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테마주, 그 안에서 오늘 가장 강한 저출생 정책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도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DB하이텍이 오늘 오전장부터 가장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해서 그런지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DB하이텍만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DB하이텍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먼저 저희가 이 시점에 담아보면 좋을 만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유창희 대표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일단 반도체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뭐 엔비디아 뿐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신고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못 가던 삼성전자도 최근 한 2주 흐름을 보시면 저점 대비 한 12, 13%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폭발적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하나는 그 이제는 AI 반도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시리 AI 버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라면 관련된 수요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어서 GPU 성능을 높여주는 그래픽용 D램, GDR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뭐 HBM이라든지 뭐 DDR5 그리고 뭐 낸드 등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 HBM,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제품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D램 성능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면, 내년에 나오는 제품은 시스템을 얼마나 안정화시켜주느냐의 목표고, 그 다음 제품은 전력을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계속 제품이 엔비디아 제품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새로운 하이엔드 제품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본다라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이제 HBM 장비주들 뭐 이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 하이엔드 제품들은 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다른 기업들, 글로벌 경쟁 기업들 대비 좋았었던 것은 수율이 좋았던 거거든요. 삼성전자 D램 같은 경우는 뭐 수율이 뭐 95% 이상 나왔었으니까요. 경쟁 업체들은 뭐 한 8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수율이 지금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한 8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60%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 수율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CMP 공정이 상당히 핵심 공정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쪽 관련된 소재라든지 장비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주목받고 있는 걸 본다라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다면 관심 종목으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바라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까요? 뭐 K식텍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코세스라든지 뭐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기업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대장주는 K식텍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K시텍과 코세스, ENF 테크놀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K시텍을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전장에 5만 원 선을 한번 터치했는데 다시금 올라가길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지금 반도체 종목, 지금 또 반도체주들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빨리 좀 종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키워드를 세 가지로 좀 드려보고 싶은데 HBM은 계속해서 눌림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이제 좋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HBM은 SK하이닉스가 내년 정도가 되면 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갈 거기 때문에 관련된 HBM 종목들은 주가가 눌렸을 때는 여전히 좀 좋은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바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소재와 이 전공정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D램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당장 전공정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전공정 투자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반도체 가격을 좀 올리면서 그 가격 상승 효과를 좀 누리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하반기가 되면 전 투자가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도 근래에 미국의 칩스법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쪽부터는 이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장비 기업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 중간 단에서는 이제 소재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봐야 될 거는 소재 기업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 투자 규모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투자에 관련돼서 D램 투자를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29조 원을 투자가 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받았던 부분도 투자가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천천히 본다면 전공정 쪽도 괜찮고, 지금 당장 본다면 소재 쪽도 좀 안전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HBM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대장주 쪽은 주가가 눌린다면 언제나 좋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 반도체 상승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의견이 합치가 됐습니다. 김병진 매니저께서는 HBM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정 시 담아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오늘 솔브레인을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솔브레인이 갭상승 출발했다가 오늘 솔브레인 오늘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매수의 눈으로 바라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하반기에 D램 이제 투자가 전공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생산량이 가파르게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되면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레벨업이 될 거고,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레벨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종목들 실적적인 리스크가 좀 낮은 종목이라 2분기 실적 시즌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어서 지금 솔브레인은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렇게 힌트를 드려버렸네요. 이 솔브레인 오늘장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요.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제가 여쭤보자면 오늘 오전장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이투데이에서 낸드 차세대 시장을 삼성전자가 연다고 이 하반기에 지금 낸드 차세대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아까 유창희 대표님께서 낸드 쪽도 보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낸드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서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게 낸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낸드 시장도 최근에 보면은 쇼티지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은 약간 하이닉스 쪽으로 좀 방식이 조금 기술적인 세를 좀 띄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쪽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랜드라든지 D램은 레거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쇼티지 현상은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된다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낸드 쪽도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DB하이텍이 오늘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이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위탁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도 2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3%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DB하이텍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봐야 될까요? 저는 DB하이텍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좀 마련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중국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을 했습니다. 근래에 25%였던 관세를 50%까지 인상을 하면서 대만의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의 가동률 자체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이제 레거시 반도체 또 파운드리를 하는 DB하이텍이
수혜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주주를 또 환원을 정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밝혔고 공시화했기 때문에 자사주를 6.25% 가지고 있는 DB 하이텍 이 부분도 충분히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세 인상에 따른 이 수주 모멘텀까지 좀 근래에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근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6월과 10월 정도 때 DB하이텍의 패배 실사가 나간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6월, 10월까지 저는 모멘텀이 충분히 지속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DB하이텍은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2차 전지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슬슬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2차 전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만큼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투심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전기차는 뭐 요즘에 전기차 캐즈민에 어쩌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맞아요.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상당 부분 중국 쪽에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것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고성능 배터리죠. 왜냐하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충전될 수 있느냐가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현대차가 이번에 인도 법인 상장을 하면서 한 4조에서 뭐 언론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4조에서 한 6조 사이에 자금을 다시 또 재투자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게 다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멕시코 공장, 지금 뭐 소형, 뭐 프라이드라는 이런 소형 차량을 만드는 멕시코 공장을 연 11만 대 수준의 EV 차량 생산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발표도 좀 있었고요. 이런 걸 본다라면 배터리의 어떤 수요는 뭐 꾸준하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좋았었던 기업들, 뭐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최첨단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것들,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뭐 동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이런 것이 확인되면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음극재, 양극재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가격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해서 단기 바닥권에서의 어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최신형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주 중에서 좀 특징된 종목, 최근에 좀 반등 기미가 보이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뭐 나노신소재, 특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충분히 뭐 2차, 3차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동박 관련해서 뭐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동박 그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장비 관련해서도 뭐 PNT 같은 경우, 특히 이제 ESS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좀 체크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김병재 매니저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 오늘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 SKENS와 합병해서 자산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이 포부를 밝히면서 오늘 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너지를 기대를 한다면 그 SK온의 이 적자적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합병을 검토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그룹 경영진이 28일과 29일 경영전략회의에서 합병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합병을 승인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또 다른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러나 이제 공시로 확인된 바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또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K그룹 경영진의 28일, 29일 경영전략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K이노베이션이 만약에 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무구조 개선은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그리고 SKENS의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SK온의 1분기 적자가 한 3,069억 정도 된다. 이 부분 재무구조 개선은 되는데 만약에 될지 말지는 28일, 29일 날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현재 한 14%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윗꼬리를 달았는데 합병 여부가 아직 확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줄 때 챙겨보자라고 전략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제약 바이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3,000당 제약이었다면 오늘은 리가캠 바이오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동안 조정을 겪었던 리가캠 바이오 오늘장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바이오 투자에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리가캠 바이오 앞으로 전망과 함께 지금 대기업이 탐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보신다라면 이제 HLB 사태 이후에 좀 그 독주가 좀 알테오젠으로 좀 옮겼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당뇨병, 비만 치료제 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최근에 요요 현상 이런 이슈가 되면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약물이 얼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특허가 만료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제약 관련돼서 최근 3,000당 제약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약 그리고 비만 그리고 복제 제네릭 특히 이제 제네릭 쪽은 이제 셀트리온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술 특허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이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스코도 있었고요. 바이오 USA도 있었고 지금 이번 달에 보시면 유럽에서 여러 암 학회 등 여러 학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당뇨 관련된 학회가 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회가 있다 보니까 그 학회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업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 약물 복합제 관련돼서 가장 시장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 오리온 쪽으로 해서 투자도 받았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리가켄 바이오의 어떤 주가 상승은 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항체 약품 복합체 AD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에 따라서 좀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1%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리가캠 바이오 지금 11% 급등하고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공략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가 전고점이 3월 11일 날 84,000원이거든요. 지금 신규 접근한다면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시간에서도 리가켄 바이오 한 달 전인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전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전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있지만 또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 또 새로운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이러한 패턴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84,000원, 85,000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지금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한 84,000원에서 85,000원까지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김병준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스코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유한양행과 이 랭라자 너무 효과가 또 좋았잖아요. 병용 치료의 효과가 존슨앤존스의 효과가 너무 좋았고 EGFR 이제 변이가 나타난 정말 암이 간까지 퍼지거나 뇌까지 전이된 환자들 대상으로 효과가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치료제 내성이 생긴 환자들 대상으로도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이런 신약이 또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8월달 저는 승인
시즌을 앞두고 한번 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오스코텍을 꼽아봤습니다. 네, 지금 8월에 랭라자 승인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유한양행이랑 이 오스코텍이 지금 두 가지 종목들이 대장주로 꼽히잖아요. 왜 유한양행을 안 하고 오스코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가볍기 때문에 이제 오스코텍을 이제 뽑았고요. 오스코텍도 똑같이 로열티를 받고요. 기대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랭라자가 판매되고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점유율을 이제 산정을 해서 컨센서스를 따져보면 예상되는 현금 차출 금액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스코텍의 이 랭라자 이 가치만 따져봐도 한 1조 9천억 정도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9천억에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스코텍은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한양행도 너무 좋은 기업이지만 좀 대형주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스코텍도 괜찮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도 괜찮지만 오스코텍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오스코텍은 목표가 어느 정도 바라보면 좋아요? 오스코텍은 저는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30% 이상은 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34,000원대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 5만 원 이상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코텍 현재 34,6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만 원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출생 테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정부가 현재 저출생 상황을 국가 비상 사태로 선언하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지금 깨끗한 나라와 캐리소프트가 여전히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캐리소프트는 여전히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을 했죠. 워낙에 좀 출산율이 적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출산하게 되면 특공 청약을 추가로 뭐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육아휴직 관련해서 급여도 연 510만 원 증액을 하고 휴일 그 휴가 기간도 한 10일 정도 더 늘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여러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는지 안 낳는지는 앞으로 1년 뒤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출산율에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했다가 어저께 시간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급등했다가 좀 차익선 매물이 나왔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엄청난 출산 정책이 나왔지만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 출산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빨라야 1년 뒤. 왜냐하면 임신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고점에서 좀 많이 상승이 많이 떨어지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오늘 하루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WWDC 이후에 그날 주가가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이거 아니다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것처럼 출산 정책이 오늘은 조금 일단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또 내일이나 또 주말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석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추가 하락보다는 좀 행복 그러면서 후속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도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네, 저도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책이라는 게 사실 통과가 돼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슈는 이미 나온 거고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이 통과되기 전까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를 기다린다라는 건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최선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나은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워낙 빠르게 테마가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테마주들은 수익을 줄 때 챙겨보자,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뤄본 이슈 4가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마지막으로 저출생 테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은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창희 대표께서는 KC텍과 리가켄바이오 말씀하셨고요. 김병진 매니저께서는 솔브레인과 오스코텍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